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혁신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세종시 수변공원에 설치돼 있는 바닥분수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시설이 이관되지 않으면서 관리 주체가 LH로 돼 있는 건데 모두 운영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시집무실이 세종에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 매체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20일까지 2022 해안환경 천안 청소년 독도 탐방대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혁신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을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선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교육 복지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다자녀에게만 지원했던 수학여행비를 초등 15만 원, 중학교 19만 원, 고교 28만 원 등 전체 학생으로 확대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신입생에겐 1인당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졸업 앨범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제 위기 속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업체에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 단계부터 맡기고 조기 재정 집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임기 때부터 강조해온 기초학력 회복은 기초학력 종합 지원 시스템인 온체음 구축을 통해 완성할 계획입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과 학습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1:1 맞춤형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초학습과 교과학습 진단 도구를 제공해서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학습 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 성취 기준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김 교육감은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미래교육기획단을 통해 선거 기간 내걸었던 공약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과의 기자간담회. 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지부진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결은커녕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비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 아젠다가 안 되고 있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법제화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할 겁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받아줘야 될 겁니다. 전 지방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어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는 원내 대변인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수석 대변인을, 송영길 대표 시절에는 대선 기획단장 등을 맡아왔다며 어느 특정 계파색을 띠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당 통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쓸모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맞게 충남에서 우리 내포에서 시작한 바람이 전국을 강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예비 경선을 통해 오는 28일 후보를 3명으로 추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대통령 임시집무실이 세종에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 매체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초 검토됐던 임시집무실의 정부 세종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고 기존 세종청사 1동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독립적인 세종집무실 신축 방안은 관계기관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세종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3대 약속인 지역 주도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특별 강연자로 나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향후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도심 곳곳에 설치된 바닥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보면 바라만 봐도 시원하게 느껴지죠.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이용만 한다면 여름철 훌륭한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금강 수변공원에는 바닥 분수와 같은 수경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운영이 멈춰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또 그곳의 관리 실태를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세종시 대평동 금강 수변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근린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설 안내판에 붙어있는 수질검사 결과지엔 2018년 7월 검사가 마지막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해선 보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환경부 기준을 토대로 보더라도 4년 이상 가동이 안 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근 방곡동 금강 수변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도 멈춰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진입 차단봉으로 출입을 금하고 있을 뿐 7월 중순이 되도록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바닥 분수 운영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이 자리는 한 번도 한 걸 못 본 것 같아요. 소담동 수변공원에 있는 의자 분수도 매한가지입니다. 의자 밑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로 보이지만 역시 멈춰 있습니다. 이곳 역시 마지막 수질 검사일이 2018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과 올해 2년 동안은 의자 분수를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의자 분수인지조차 몰랐던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의자 분수 혹시 가동되는 거 그동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 봤어요. 이게 의자 분수인 건 혹시 그럼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말씀하시고 보면은 뭐 다른 데하고 색깔도 틀리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평소에 다닐 때는 여기를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금강 수변공원에 설치된 바닥 분수 등 수경 시설은 모두 4곳. 이처럼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왜 가동이 안 되는 걸까? 바로 운영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편의시설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 몫이지만 금강 수변공원은 아직 관리 주체가 LH 세종특별본부로 돼 있어 양쪽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비관 되긴 했지만 공원의 바닥 분수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 거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랑 이 부분에서 이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이 관리도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수시설이 고정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은 기본. 바닥돌은 균형이 맞지 않아 덜커덩거리기까지 합니다.
의자 분수 주변엔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수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수경시설들. 시와 LH가 서둘러 협의하지 않는 한 올해도 시민들이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선 3기 세종시정에서 도입됐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내부 공모 심사제로 바뀝니다. 세종시는 1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평가의 불공정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시민추천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8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52명에 대해서도 설문한 결과 54%는 만족, 46%는 불만족이라고 평가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시는 조만간 있을 하반기 읍면동 인사부터 내부 공모 심사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장에 이규희 전 천안갑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천안을은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국회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은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원들과 민주적으로 소통해 통합과 혁신을 잘 조화시키는 모범적인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김현, 김영수, 이규희, 이재관 등 천안시장 경선 후보 4명과 최길 건국대 교수 등 총 5명이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이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문화예술계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남주 천안예총 회장과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남주 천안예총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우리 천안예총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천안예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천안예총은 1984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네네. 84년도에 창립돼서 올해 39년째죠. 그 천안예총 내에는 음악, 무용, 국악 등 9개 협회가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고 예. 또 예총에서 나름대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또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네.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는 네. 예술단체입니다. 아,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천안예총을 든든하게 이렇게 삼아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셨잖아요. 정말 네네.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예술 방식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네. 바로 비대면 예술 활동인데요. 네네. 어쨌든 예술은 현장에서 현장감과 네.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맞아요. 네네. 고육지책으로 비대면 방식이라는 예.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네네. 예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예. 미술 분야나 또 사진 분야에서도 예. 영상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랬군요.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셨군요. 예술 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네. 아,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께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을 텐데 네네. 그래서 비대면 방식을 많이 개선했다고 네네. 하시니까 네.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꼭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네. 문화예술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첫 번째는 장르별 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9개 장르가 가지는 그런 역량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예술 정책과 네. 지원을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인데요. 문화예술인들은 아무래도 지원금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금에 대한 확대 네. 이러한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온라인 예술에 대한 탐구인데요. 네. 코로나가 아무래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네. 그러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 예술 활동에 대한 그 적극적인 지원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네. 또 예술인들은 또 코로나에 대비해서 비대면 방식의 예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술 활동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참 고민이 참 많으시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이 고민이 많은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고 뭐 충남도 대한민국일 수도 있는데 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천안의 예술인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천안 예술 발전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토적인 측면과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천안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 그만큼 천안예총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뿌리가 되었다고 예. 자부하는데 앞으로 예총 소속 1천여 명 예술인들이 천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창작 활동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생각입니다. 네. 천여 분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좀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이런 과정에서 또 신진 작가들이 계속 또 나와줘야 그렇죠. 또 그 뿌리에 또 씨앗이 또 뿌리가 또 되고 이제 열매도 맺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진 작가들을 위한 육성 계획 그런 부분은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신진 작가나 이 청년 작가 발굴은 예총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렇군요. 네. 네네. 천안시나 또 문화재단과 공조해서 젊은 작가들이 이 고장을 떠나지 않도록 예.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예총에서는 내년에 청년 예술상 말하자면 청년 예술 작가상이죠. 예. 저는 청년 예술상을 제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 예술상이 만약에 구상이 되면 젊은 예술인들에게 어떤 희망과 또 젊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청년 예술상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재능이 있고 그죠 미래가 촉망되는 네네. 그런 분들 우리가 육성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그렇죠. 문화예술계가 또 그만큼 두터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술가들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 많이 좀 억눌려 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 좀 팍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될 텐데 네. 어떤 그동안에 쌓였었던 그 문화예술의 욕구를 좀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올 봄에 천안예총에서 전국 중창 경연대회를 했는데 네네. 그것은 일부 중창에 대한 부분이고 가을에 10월 달에 대규모의 천안예술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천안예술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음악, 무용, 연극 등 9개의 장르가 총 집결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를 기획하고 또 동호인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도술광장과 삼거리 갤러리 네네. 이 일원에서 한 달 내내 네. 펼쳐지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 표정이 확 네네. 좋아진 부분이 네네. 올해는 정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네네. 변화된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네. 또 이런 것들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도 많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하고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천하예총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또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천안예총 천여 명의 회원들은 자기들의 창작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는 시민들이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위해서 더욱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천안예총 산하에 동호인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호인 단체들도 어떤 예총과 함께 소통하고 예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가을에도 동호인 페스티벌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로 많은 천여분의 우리 회원뿐만이 아니고 네. 70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계시니까 올해는 네네. 정말 마음껏 예, 예. 억눌렸던 마음을 풀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구상하신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비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는 곳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행 10% 캐시백 지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출시한 천안 사랑카드. 지금까지 30만 2천여 장이 발급돼 누적 발행액이 약 7,600억 원에 달합니다. 인기 비결은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만 원을 다시 돌려줘 이용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매출의 거의 한 60~70% 차지하고요. 그런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면은 아마도 계속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천안 사랑카드와 같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이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서 인근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천안시도 올해부터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지만 4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캐시백 지급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보다 국비 지원이 감소되어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캐시백 지급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6월 말 확보 예산 250억 중 158억이 지급되어 이해 추경의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중단 없는 10% 캐시백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이달부터 지역카페도 업소별로 가맹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미등록 업소를 상대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맹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운영하는 백석 웰당 힐링센터가 천안 성정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영정사진 촬영실과 임종체험관, 교육장 등을 갖추고 수의 착용과 입관 체험, 유언장 작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학 관계자는 삶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가족 갈등 회복을 위해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20일까지 2022 해안환경 천안 청소년 독도 탐방대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4세에서 16세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모두 15명을 선발합니다. 독도 탐방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15만 원입니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